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 정여옥은 자신의 대저택 안에서 커다란 창문을 통해 고요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유명했어요. 누군가에겐 꿈의 공간이었지만 여옥에겐 차가운 감옥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명품 가구, 세련된 예술품들이 늘어선 거실은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그녀의 재산은 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았어요.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을 주식과 사업으로 굴리며 평생 동안 성공을 쌓아 올렸죠. 사람들은 여옥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를 이룬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옥이 이렇게 외로운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딸 은주 때문이었어요. 은주는 30년 전 겨우 7살이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죠. 그날은 여옥이 바쁜 사업 일정 중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드문 날이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유명한 놀이공원에 은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은주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은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놀이공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CCTV도 목격자도 없었고 은주를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옥의 절망은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 탐정, 심지어 방송사까지 동원했지만 세상은 점점 그녀에게 잔인하게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실종 후 몇 년간 여옥은 딸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잊고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여옥은 딸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은주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옥은 딸을 잃은 뒤로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했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성공을 쫓아가는 것으로 채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삶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이제는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충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특히 요즘 들어 꿈속에서 은주의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은주는 늘 여옥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여옥은 그 손을 잡지 못한 채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은 그녀를 괴롭혔어요. 내가 은주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왜 그날 잠깐 한눈을 팔았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도 여옥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려다 결국 요리할 기운조차 없어 컵라면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립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옥아, 너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병난다니까. 내가 아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아. 맛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던 여옥이었지만 민정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몇 시간 후 민정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식당의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욱은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음식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작은 메모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꽃병과 장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여욱이 평소에 드나들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식당이야. 주인이 정말 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 민정이 활짝 웃으며 여욱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욱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민정의 밝은 표정을 보고 묵묵히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직원 한 명이 물과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주문한 뒤 여욱은 고요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붐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북적였고 손님들은 모두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심코 창가 쪽 테이블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이름표에 적힌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고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서빙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나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하며 그들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욱은 자신도 모르게 한나에게 계속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욱의 시선이 그녀의 행동에서 벗어나 한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향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여욱이 30년 전 은주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디자인에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펜던트, 그리고 그 펜던트의 뒷면에는 분명히 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여욱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목걸이는 분명 그녀가 잃어버린 딸 은주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여욱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기며 한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한나에게 다가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잘못 본 것이라면, 혹은 그 목걸이가 단순히 우연히 비슷한 디자인이라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희망이 산산조각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서빙되었지만 여욱은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나의 목걸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여욱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듯 맛있다며 음식 이야기를 꺼냈지만 여욱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나와 그 목걸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은주가 살아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욱은 참지 못하고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저 직원, 저 젊은 여자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민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한나 말이지? 이 식당 주인의 추천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사람도 착하고 열심히 해서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아. 여욱은 민정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가가 확인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여옥은 그 목걸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한나의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실례지만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한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 이 목걸이요? 이건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한나는 목걸이를 가볍게 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건데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여옥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며 손끝까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요.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여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한나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말하는 목걸이의 의미, 그것이 가족의 흔적이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여옥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잠시만.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내가 가까이서 봐도 괜찮을까? 한나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여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목걸이를 들어보였습니다. 여옥은 손을 떨며 한나가 내민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동시에 가장 기대했던 모습이 목걸이에서 확실히 보였습니다. 문양의 섬세한 곡선, 은은한 광택,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 손으로 새겨 넣었던 작은 글자 은까지. 그것은 분명히 30년 전 은주를 위해 그녀가 맞춤 제작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여옥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나는 여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가요? 여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 목걸이가 정말 특별한 거라는 걸 알겠어. 정말 소중한 물건이구나. 한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여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에요. 제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이 목걸이는 항상 저와 함께 했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 들어간 건 몇 살 때였니? 한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여옥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5살. 놀이공원에서 은주를 잃어버렸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 여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칠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봐도 될까? 한나는 놀란 듯 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989년 4월 15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은주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고 여옥은 자신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한나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옥은 마음을 다잡으며 한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누가 준 건지 정말로 기억이 안 나니? 한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주셨다고만 들었어요. 어쩌면 누군가 제게 전해준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여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나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은주가 맞다면 이제는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나를 떠올리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와의 대화를 나눈 뒤 여옥은 너무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딸이 맞다면 그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여옥은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 은주의 생일과의 일치, 고아원에서의 성장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 너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자신이 너무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면 그녀는 두 번째로 은주를 잃는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해. 여옥은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여옥은 민정에게 연락해 한나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정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나는 꽤 오래전부터 그 식당에서 일해왔대. 주인 말로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특별한 가족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일만 하고 있다던데. 민정의 말은 여옥의 심장을 조였지만 동시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은주를 잃어버린 그날. 작은 손목을 놓친 순간부터 지금까지 후회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은주가 맞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녀를 찾아야 해. 여옥은 다시 한나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한나를 설득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여옥은 용기를 내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나는 여옥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또 오셨네요. 이번엔 친구분은 안 오셨나요? 여옥은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옥은 조심스럽게 한나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잠시 시간 내줄 수 있을까?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 한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일 끝나고 뒷정리만 마치면 괜찮아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식당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옥은 한나가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나야, 너는 어릴 적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니? 한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던 시점부터 기억이 조금씩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걸이를 볼 때마다 뭔가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옥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자신이 만든 은주의 목걸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나야, 혹시 고아원에서 자랄 때 얘 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아니요. 고아원에서 제게 가족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여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한나야, 혹시 혈액형 뭐니? 한나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은 확신했습니다. 은주의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한나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그녀를 놀라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옥은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 이건 내 과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몰라. 한나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여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사실 제 과거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옥은 DNA 검사를 의뢰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여옥에게 있어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가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99.9%의 확률로 친모녀 관계입니다. 그 순간 여옥은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그 순간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녀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충격에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여옥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따뜻함이 섞인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자신의 과거와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친어머니,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여옥이 가진 엄청난 재산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도 낯설고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은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여옥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여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널 찾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단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을 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 그날 이후로 널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경찰, 탐정, 심지어 방송까지. 하지만 아무도 내 소식을 알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갔단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처음 지내던 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늘 저와 함께 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어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옥은 은주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널 위해 만든 목걸이야. 널 잃어버렸을 때도 그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너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물건으로 남아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옥은 은주가 실종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너를 잃어버리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단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왜 제가 고아원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사라진 건지도, 왜 그 후에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도요. 여옥은 은주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 이유를 몰라. 그날 너를 잃어버린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단다. 놀이공원의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 모든 게 미궁 속에 빠져버렸지.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있었던 시절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끔 엄마가 저를 떠났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옥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잖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라면 너 잃어버린 기억과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은주는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던 긴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엄마의 딸로서 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옥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은주야. 넌 이미 오랫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했잖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나누자.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기다려줄게.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여옥은 은주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활 습관 등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은주는 여옥이 자신을 위해 해준 희생과 노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실종 당시의 미스터리와 그녀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옥은 말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꼭 알아내고 싶구나. 그 진실을 찾는 게 너와 나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아.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여옥은 은주가 잠든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보낼 앞으로의 시간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많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것일 테니. 몇 달이 지나고 여옥과 은주는 점점 서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여옥은 은주를 딸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놓친 은주의 삶에 대해 미안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은주는 여옥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그동안 홀로 살아오며 쌓인 경계심과 독립적인 성향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여옥은 은주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널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여옥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은주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여옥은 은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니? 넌 항상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은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요. 그 말을 들은 여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카페를 열어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은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욱은 부드럽게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해주고 싶은 일이기도 해. 너를 다시 찾은 지금.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야. 그 후로 두 사람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욱은 오랜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카페의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은주는 카페의 인테리어와 메뉴를 고민하며 점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갔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은주가 직접 정했어요. 여욱은 그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 이름처럼 이곳이 너의 빛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카페가 문을 열던 날,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고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여욱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야. 난 단지 너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을 뿐이란다. 카페는 예상보다 더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따뜻한 성격과 정성 들인 메뉴, 그리고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는 손님들에게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 중 몇몇은 은주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높이 평가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은주는 그런 응원에 힘을 얻으며 더욱 열심히 카페를 운영해 갔습니다. 여욱과 은주는 카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보냈어요. 때로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은주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여욱에게 선보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주는 점차 마음을 열며 여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은주와 여욱은 식당의 작은 주방에서 우연히 발견된 목걸이가 결국 두 사람을 연결하는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여욱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너의 목걸이를 못 봤다면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준 끈이었어. 은주는 목걸이를 가만히 손으로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목걸이는 항상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뻐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여욱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여욱은 은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은주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행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여욱과 은주는 서로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